wanted something more. I told you how I feel, how your presence makes me melt. Well, you look so surprised, I could see it in your eyes. I brushed it off, saying we're just best of friends. Let's keep it that way till the very end. You and me on the land.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또 새로운 책을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요즘 슬럼프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오래된 습관 슬럼프와 이별하는 법, 한기연 작가님의 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담 심리학 박사이시면서 또 작가이시기도 한데, 이 슬럼프 심리학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억압된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변형된다 라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다고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 반드시 표출된다.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방법을 택한다. 마치 아이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해올 때 그것을 들어줄 방법이 없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일 때 어른들이 짐짓 못 들은 척 하는 거와 비슷하다. 저러다 말겠지. 시기에 자신의 분노를 모른 척 하면서 자기의 욕구와 동기, 갈등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그게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1차적인 고통을 줄여줄 줄 모르지만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여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를 영영 보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병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억압된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날 뿐이다. 여기서 변형이란 본질의 형태나 성질이 달라져서 나타난다는 뜻이다. 게다가 그 변형은 의식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어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조차도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 비위 맞추기. 자신의 분노를 말 그대로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회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찾는 대표적인 방법이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다.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게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누구의 책임이고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대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든 일단 상황을 가라앉히고 무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약속된 상담 시간에 늦거나 시간에 임박해서야 그것을 미루는 일이 잦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변명은 늘 회사 문제였다. 하루는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그런데 그 회사 문제라는 게 사무실을 막 나서려는 순간에 누군가 갑자기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오거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가기를 요청하는 동료들의 부탁이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전 저로 인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기는 진짜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매사에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삶이 버겁다는 생각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 진행된 상담 작업에서 그의 특징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거나 자신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마치 남의 말을 전하듯 무심히했다. 말하자면 그 내용이 당연히 따라 붙어야 할 감정 표현이 없었다. 비위 맞추기란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별것 아닌 것으로 같이 절하하는 것이다. 자신의 힘은 하등 보잘것없어 보여서
중요하게 취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위 맞추기는 여러 형태를 취하는데 그중 하나가 부적절한 미소이다. 심각한 문제를 논의할 때 결코 웃음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순간에 배시시 내비치는 미소는 보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두려워 흐지부지 만들려는 시도이다. 가령 심각한 문제를 힘들게 말해놓고는 곧 웃어버리거나 미소를 지으면서 말끝을 흐려버리는 식이다. 이는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중요하게 취급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 뜻대로 해도 좋아요. 라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발언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이건 아닌데,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며 후회한다. 수동 공격적 행동. 분노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숨기는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결국엔 그 행동을 하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마는 태도이다. 혹은 면전에서는 단박에 처리할 것처럼 말해놓고 등 뒤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오늘 퇴근 전까지 기획안을 제출할 수 있겠느냐는 상사가 묻는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상사 앞에서는 네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획안을 시간 내에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자신의 욕구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심리 과정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관계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누구든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달리하는 사람을 용납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도망치기. 자기가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 취하는 행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맞서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두렵고 위험하다고 여겨 도망치는 것이다. 이런 행동 패턴과 유사한 모습이 우리의 정서에도 있다. 가령 억울하거나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다고 치자. 그런데 분노를 표현하는 게 두렵고 위험하다는 판단이 선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는 그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닫아버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도망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심정에서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마치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사건, 사고를 겪었는데도 짐짓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해지는 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 다 큰 성인들 중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당해 소리를 지르거나 발작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의외로 지나치게 조용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둔화되어 응당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경우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이 내면의 고통과 분노에 대해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기를 요구할 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단절시키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분노는 더 이상 사건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비난.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화를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뭔가 불편할 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고통스럽지만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 않거나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자기 비난을 한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분노 표출의 대상이자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슨 일이 잘못되든 자기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문제 관계에 있는 상황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거나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없애고 자신의 사고와 바람과 믿음과 기대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 하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성장을 볼모로 잡는 것과 같다. 자신을 없애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나온 사람은 우울증이나 다른 정서들의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묻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묻는다. 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하찮은 주제를 가지고 화를 폭발시킨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화를 하찮게 취급하거나 그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 또한 다른 분노의 근원이 되고 만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들은요, 오래된 슬럼프와 이별하는 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슬럼프 심리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분노에 대한 표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노에 대한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건강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 대표의 책 잇 아웃은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